이 사설에 보면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외관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. 일부러 그랬다. 미치겠다 진짜.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. 그럼 학부모도 일어나야 되겠네. 아니 교사들이 그러면 들고 일어나면 되겠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이게 뭡니까? 이런 얘기나 듣는 이것이 공약. 그리고 이 가설에도 또 있어요.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에는 부가가치세 인하도 거론했다.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%에서 5%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.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황당한 발상이다. 그리고 중앙일보에 보면은 서경호의 시시각각이라는 이 칼럼이 있는데 서경호 네. 논설위원이 썼어요. 네. 제목이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?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부가가치세 도입과 그 이후에 시행착오와 그 시행착오를 고친 얘기가 쭉 써 있는데 그 과정은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.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도입한 것도 박정희 정권인 거고 그치. 그 박정희 정권 때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다 이후에 보수 정권에서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고 가령 강만수 장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도입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노력한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어떻겠냐 이렇게 써 있어요. 선거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세금의 근간까지 흔들면 안 된다. 보수는 보수다워야 한다. 부가세를 도입하려고 안착시키려고 고생했던 그때 그 시절의 용사들은 부가세까지 건드리려는 지금의 정부 여당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? 5% 품목이 예전의 과세특례처럼 부가세에 구멍이 되지는 않을까? 경제정책을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가?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긴 했나? 여당과 정부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. 보수한테도 욕먹는 거예요, 이거는.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글자로 정리를 하면 만시지탄이에요. 그렇지 않겠어요?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지. 진작 실력 키우고 진작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준비를 했었어야지. 엉망진창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벼락치기로 하려다 보니까 벼락치기가 아니라 뭘로도 해서는 안 되는 부가가치세 뭐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이런 걸 막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이 거시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거시경제야. 잘 모르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검사들 되게 똑똑할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범죄자 때려잡는 것만 잘했지. 그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. 이 범죄가 얼마나 악독한 범죄냐를 막 얘기하는 그것만 굉장히 잘한다. 그럼 세상에 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만능이 있으면 그냥 그럼 만능 시키면 되지. 세상이 그냥 밝고 투명하고 멋있는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. 살기 좋은 세상이. 그리고 그게 지금 그렇지가 않더라. 여당의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표일이 4월 10일이잖아요. 그러면 아흘해가 남은 거지만 실제로 사전투표일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사전투표가 5월 6일 날 있는 거 아닙니까? 중앙일보가 사전투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에 쓰고 있어요. 그만큼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. 여당 입장에서. 좀 보시면 운명의 5월 6일 여야 사전투표 총력전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어느 쪽에 유불리에 따라서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.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그동안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예를 들면 2016년 총선에서 12.2%였는데 2022년 대선까지 가면 36.9%나 지금 됐단 말이에요. 근데 2020년 총선 때 서울 49곳 가운데 44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. 사전투표 승리, 선거 승리가 공식화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보수정당은 사전투표 독려를 안 했던 거잖아요. 주로 본투표율에 나와가지고 투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게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친 건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사전투표에서 야당이 밀릴 경우 그나마 투표하려던 지지층도 포기해서 선거판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전투표 결집력이 선거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종료를 우리가 해야 된다. 그리고 2030 세대가 저조한 투표를 하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공식도 더 이상은 들어맞지 않는다. 예를 들면 2030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2030 남성이 많이 투표하면 그래도 여당이 좀 희망을 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.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고 이거는
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본다는 게 이 기사에 쭉 표현이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. 여당. 맞습니다.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시면요. 그 동아일보 지면에 그게 나와 있는데 사전 투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53.9%, 국민의힘이 27%. 그러니까 앞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딸려가지고 이 조사도 같이 한 거예요.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53.9%나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29%밖에 안 되더라. 이게 이제 기사의 핵심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리고 왜 그런 흐름이 있을까? 아마도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의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냐. 그래서 그 유튜브 잡혀갔잖아요, 결국. 맞아요. 조선일보 신문 보시면 우리 저 사전 투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? 투표소 이 사안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. 투표소 몰카범을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. 뭐 구속했다고 하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텐데 조선일보에 이 관련 기사가 요거 쪼르륵 요거 하나밖에 없어. 달랑. 사전 투표 몰카 사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. 동아일보 일면 머리도 동아일보에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소식이 커지면 안 되는 거야. 지금 상황으로 보면. 근데 중앙일보 6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어요. 사전투표 몰카범이 그러니까 유튜버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. 지리산에서 4년 동안 피난 훈련을 했대요. 그 몰카 설치하기 위해서.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, 그게? 지리산에 가서 훈련하는데 무공을 쌓았나? 뭐 날아다니나? 뭐 거꾸로 매달리나? 뭐 그냥 뭘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네. 지리산에 가가지고 4년 동안 피난 훈련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 슉슉슉슉슉. 그래서 거기에 정수기 위에다가 통신사 딱지 딱 달아가지고 샥 하고 안 보이게. 저는 매일 이 방송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뭘 훈련을 해요? 사이버 세상에서 네, 사이버 세상에서 샥샥 안 보이는 거?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신면요. 투표 음모론이 총선 앞에 스멀스멀 나온다.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. 결국은 지리산에서 맞습니다. 4년간 훈련했다는 얘기도 돈 벌려고 하는 얘기지 실제 그랬겠습니까? 4년 동안 돈 버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인가? 그래서 결국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이거 뭐라고 하지? 그 내공 있잖아. 잘 모르겠습니다. 바람을 막 가르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. 근데 결국은 다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사전 투표율 떨어져가지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망하면 그 뭐 좋을 일이 있습니까? 저분들에게 잘 모르겠네요. 뭐 좋을 일이 있는지. 글쎄요. 오늘 정리하면 만시지탄 4글자가 될 것 같은데요. 만시지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분위기상 그러게 말입니다. 이건 뭐 우리 얘기가 아니라 보수신문의 분석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나흘 닷새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가 굉장히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것들 선거 전략이 나올 텐데요.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대로 진짜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거티브가 제기가 되더라도 후보들도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정말 단호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 게임은 못하니까요. 지리산에 한번 갔다 올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